지도만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5분이면 지도 보는 분만 배워도 웬만한 지역 분석은 뭐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왜 광주의 대장은 울산의 대장보다 가격이 저렴한가? 광주는 인구도 많은데.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광주 서쪽 도시, 강을 끼고 있죠. 울산도 마찬가지. 울산은 동쪽 도시죠. 강을 끼고 있죠. 산이 되게 높아요, 주변에. 산이 되게 높아서 도시의 확장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빈 땅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 빈 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광주처럼 여기에 공항이 있어요. 공항이 있어가지고 여기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은 아래 위로 다 막혀 있고 더 이상 집을 지을 곳이 없죠.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 면적의 4분의 3이 공장지대입니다. 제조업지대죠. 주거지역은 요 정도 되면 요 정도 돼 있어갖고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어갖고 돈이 많이 모이고 한데 인구 밀도도 높고 소득 수준도 높은데 이제 조선소도 있고 남구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화학단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화학단지인지 아닌지 아는 법은 동그란 구조물들이 많잖아요. 이게 동그란 게 뭐냐면 전부 다 원유 저장 이런 걸 하는 거겠죠. 조선원소도 있고 자동차도 있지만 제일 면적이 넓은 거는 보면은 화학 공장이에요. 화학 공장. 정유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전부 다 제조업으로 돼 있고 일부 지역이 이제 주거 지역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울산의 경제를 보면 75% 이상이 제조업 비중이 높다. 그래서 고소득 직장이 많다는 거죠. 집을 지을 땅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확장도 안 될 정도로 이제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들이 전부 다 이제 여기 신정동으로 모인다. 옥동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다 모이는데 여기에 좁은 지역에 돈이 다 모이고 여기 선호도가 높고 어떻게 보면 단핵 도시처럼 여기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곳으로 좁은 지역에 돈이 많이 모이니까 여기가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인구도 110만 이런데 광주는 150만이잖아요. 인구도 적은데 집이 비싼 이유는 돈이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이제 지도만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일자리 때문에 광주보다 울산이 비싸다. 자, 광주를 볼게요. 광주를 보시면 이제 서쪽 지역이잖아요. 서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동고서죠. 서쪽에는 넓은 들이 많습니다. 평야가 많고 호남 평야도 있고 한데 여기도 보시면 지도에서도 보면 여기 광주시에서도 보면 동고서저예요. 동쪽은 산으로 높고 서쪽은 이렇게 들이 많습니다. 북구라든지 광산구 쪽에 가면은 들이 많고 확장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여기도 공항이 있죠. 공항이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 영산강을 기준으로 해서 광산구고 이제 북구고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들이 많고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비행장 때문에 요 비행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저층으로 낮게 아예 집을 안 짓고 있던가 낮게 지어놨는데 비행장이 이제 도시를 산전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죠? 영산강하고 둘 같이. 그래서 보면은 동쪽은 꽉 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집을 지을 곳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쪽에 보면은 북구라든지 광산구 쪽으로 계속 확장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무슨 지구 해갖고 택지 지구가 엄청 많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한 곳에 모이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새로운 택지 지구들이 생성이 되니까 택지 지구는 계획적으로 짓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거지, 여기는 상업지, 여기는 학교, 여기는 공원, 길 반듯하게 착착착 해가지고 이제 나눠서 짓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택지지구는 작업자족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울산 같은 경우 신정동 가면은 참 좋아. 거기에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옥동초등학교 보내면 참 좋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신정동으로 이제 모이는 느낌이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봉선동이 있긴 하지만 계속 새로운 택지지구가 있으니까 봉선동은 못 가지만 뭐 깔끔한 신도시 택지지구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쪽 가서 애기들 키우다가 살다가 보면은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택지지구가 있어가지고 신규 수요들이 또 그쪽으로 분산되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자리하고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인구가 150만에도 불구하고 광주보다 가격이 낮은 거죠. 이게 망고쌤의 부동산 지리학적 해석입니다. 요거를 이제 보고서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분석을 하려 그러면 이제 울산도 100장, 광주도 100장 한 달씩 걸리는 거죠. 지도 보고 50% 채우고 데이터 그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80%를 채우고 나머지 20%를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광주하고 그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예를 들면 전주가 있죠. 전주 보시면 동쪽에 산이 있죠. 동고, 서저.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서쪽에 있는 도시들은 북쪽하고 서쪽에 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가 계속 개발이 북서진을 하게 돼 있어요. 북서진. 그게 무슨 소리냐면 도시가 처음에 이쪽에 이제 형성이 되었다가 계속 북쪽, 서쪽으로
뻗어 나간다는 거죠. 왜 들이 많으니까. 여기 전주만 그런 것도 아니고 광주도 아까 그랬죠. 청주도 그렇고요. 막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발 압력이 있으면 계속 이제 동네를 확장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만성지구, 혁신도시, 여기 보면 에코지구 이렇게 보시면 다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다 보면은 서쪽이나 북쪽이 있죠. 그래서 북서진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수요가 분산이 돼 모이는 맛이 없어. 그래서 이제 가격 상당히 낮았는데 왜 제가 여기 전주 이야기를 하냐면 전주가 65만이란 말이에요, 인구가. 그래서 최고 기준으로 하면 6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주라는 곳이 있죠, 진주. 전주가 65만인데 진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35만이에요. 여기거든요, 진주. 보면 꽉 차 있잖아요, 그죠? 꽉 차 있어요. 혁신도시 가면 충무공동인데 여기 가면 여기가 이제 6억 5천 호가를 한다는 거죠. 대박 노블랜드, 뭐 중흥 S클래스 이런 데가 여기 충무공초등학교 앞에 여기 이렇게 대박 노블랜드가 대장이고 여기 중앙 S클래스까지 이렇게 해서 가격을 보면 6억 5천 거의 호가한단 말이죠. 여기는 인구가 35만이고 저기가 65만인데 똑같은 이유에서 그래요. 이게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 분석을 할 때 굳이 보고서를 100장, 200장 안 써도 이렇게 지도만 잘 분석해도 50% 정도는 도시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면 지역 분석이 쉬워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